제4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대회 16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옥하갰의 출전으로 3판은 앞당겨서 진행이 됐고요. 오늘 5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 판은 중중전이고요. 4판의 한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이 바둑 초반부터 박정환 구단이 잘 짜나가서 현재 약간 리드한 채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머지 대국을 치르고 있는 김지석, 박영훈 선수도 형세가 나쁘지는 않다는 소식이고요. 네, 박영훈 선수의 바둑이나 김지석 선수의 바둑이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부터 승부이거나 혹은 약간 우세한 정도,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살펴봤었고요. 좀 수순이 진행이 됐습니다. 커제 구단이 우변 쪽 들여다보는 자리를 선택을 했어요. 이 수는 이제 따내 준다면 지나가는 길에 활용이었을 테고 이쪽을 눌러서 막았다면 약간 뒷맛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박정환 구단은 아예 응수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아예 손을 뺐고요. 그렇다면 여기 이어서 진행되는 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이었고요. 자, 이어가죠. 밀어갈 수밖에 없고 백도 일단 집 모양은 꽤 많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백이 여기를 살려 나오면 흙은 이렇게 꼬부려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막히는 순간에 좀 답답하니까요. 이런 데 뒀다가 여기 끊어짐 당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사고 나죠. 네.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꼬부리고 단수 쳐서 빈삼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빈삼각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건 아주 복잡한 수익기를 읽어야겠네요. 대략 이런 진행입니다. 네. 끊고 이쪽을 단수치고 나오면 지금 여기가 수가 몇 수 안 돼서 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은 여기서 이쪽을 두고 단수를 치더라도 제가 볼 때 흙이 끊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원래 애초에 여기가 전부 흙진영이었잖아요. 백이 네. 들여다봐서 조금 보태주긴 했습니다만 들여다볼 때 여기 끄는 게 빵따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방금 전에 진행을 백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진행이라면 흙이 백을 잡기는 했지만 큰 득을 봤다고 보긴 어려운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늘 생각일 것 같고요. 여기를 끊으면 잡긴 잡지만 여기가 다 막힌다면 패를 따내도 어차피 이 패는 흙이 결국 굴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 패감도 있고요. 네. 다 당해야 한다면 백이 엄청나게 두터운 채로 이 중앙 쪽에 틀어 막히면서 이건 백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뭔가 예상되는 진행이 여기를 두고 단수를 치고 잇고 여기 막히는 게 아프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를 둬서 이렇게 늘고 백이 틀어 막거나 혹은 이 장면까지만 해두고 이쪽을 지키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백에게는 그 한 수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백이 단수를 쳐서 살리고 나온다면 이 상중앙 쪽을 아예 끊어가는 자리는 좀 어려울까요? 그쪽도 있긴 있는데요. 이제 여기 밀어간 수로 여기를 찌르는 게 될 테고요. 아예 끊어가면 안 될까요? 아, 여기를요? 네. 저는 축 하나만 딱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축은 유리하네요. 네. 끊어간다면 여기를 백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흙이 여기를 밀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백이 권리가 될 테고요. 이 싸움은 좀 흙의 무리일까요? 아니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과격한 발상이긴 한데요. 통한다면 그만큼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전투형이시네요. 네, 저는 딱 축 하나만 보고 되지 않으니까요. 끊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박정환 구단이 끊어가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을 늘어뒀고요. 역시 밀고 나가네요. 선수로 당하는 것이 좀 아프다고 봤습니다. 이 끝낸 싸움 자체가 좋지 않다면 지금은 이제 여기 끊는 걸 포기하는 순간에는 여기를 두고 중앙을 넣는 게 뭔가 모양을 잡아가는 그런 틀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변은 백이 꽤 많이 파고 들었어요. 네, 지금 우변 쪽은 다시 한번 여기를 붙이는 순간에 전부 폭파가 되기 때문에 꽤나 많이 깨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앙 쪽에서 백의 두 텀을 지우면서 이제는 오히려 열붐으로 이쪽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둑은 아까 상황에서 그래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요. 약간 흙이 편한 채 사실상의 지금부터의 승부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인공지능 그래프가 꽤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변 박정환 구단이 뛰어든 이후로는 계속 비슷한 수치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 시작부터 첫 수를 착점할 때부터 지금까지를 놓고 하나의 그 통으로 봤을 때 박정환 구단이 그래도 판을 잘 짜 나간 것 같습니다. 두 선수를 비교하면 항상 초반에 가까울수록 커제 구단이 더 강력하고 끝내기에 가까울수록 박정환 구단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중반에 이 정도로 잘 막아냈다는 것 자체로도 특히 흑번인 순간에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는 박정환 구단의 중후반 능력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얼마 전 또 인터뷰에서 박정환 구단 스스로도 자신의 가장 강점은 좀 후반 부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를 흙이 늘면 지금은 백 이쪽 부분을 좀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여기를 둬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붙이면 이 두 점은 사실상 흙의 수중으로 넘어가지만 백은 대략적인 활용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을 지켜서 둔다면 흙이 약간 뭉쳤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흙도 늘어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수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느는 게 정수일지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정수일지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쪽을 밀고 나온 것을 노렸을 때에는 오히려 느는 게 손해입니다. 여기를 맞고 받을 때 이쪽 호구 모양을 당해서 차라리 흑돌이 여기에 있어야 여기를 밀고 나오기는 더 좋아집니다. 둘 중 하나인데 판단이 좀 어렵네요. 설마 여기에서 우변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겠죠? 지금은 좀 이쪽은 뒷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자리이긴 한데 지금 중앙 쪽이 엄청 급한 자리가 있어서요. 지금은 중앙 쪽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두 선수가 이쪽에 눈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이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어디가 정수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감은 여기였는데요. 보면 볼수록 어디가 나은지 애매하네요. 박정환 구단도 그 부분을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국이 시작한 지 2시간 15분이 흘렀습니다. 각자 2시간이 주어지는 바둑에서는 대략적으로 뭐 치열하게 싸움이 전개가 됐을 때 대략적으로 승부가 갈리는 게 한 대국 시작한 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쯤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일 것 같은데요. 조금 앞으로 더 보면 한 지금쯤부터 앞으로의 한 1시간 30분, 2시간 이 정도에서 승부가 갈리니까요. 진정한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커제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박정환 구단은 좀 비교적 여유 있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예전에도 뭐 그렇게까지 장고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커제 구단과 대국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속기파 기사들과 대국할 때 시간성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던 그런 류의 선수였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좀 속기로 변해 있어요. 박정환 구단 최근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 웬만하면 상대방보다 시간을 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역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단수 쳐서 받아두었네요. 느는 것과 단수 치는 것 이런 행마 부분에서는 뭐가 정답이다 이걸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은 단수였습니다. 이제는 흑돌이 이렇게까지 두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끊는 것이 굉장히 통렬합니다. 또 이 부분을 지킬 테고요. 백도 이 중앙 두 점을 좀 버리는 것을 활용을 한다면 약점은 선수로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여기 있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여기를 이었다가는 이렇게 돌파를 당해서 끊어지면 지금 이 자체로 우상 쪽이 다 잡혔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있는 것은 항상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둬서 따내면 그때 뭐 이쪽 부분을 지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끊어봤자 이런 식으로 두면 이 한 점이 장문으로 잡혀 있습니다. 역시 활용을 하네요. 그 자리는 꽤 기분 좋은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16강전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에 셰커 7단이 00년생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과 동갑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2000년대생 중에서 신진서 구단이 압도적이었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국 선수들이 좀 은근하게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요. 네, 많이 올라왔죠. 신진서 선수가 세계대회 4강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게 벌써 약 한 2, 3년 전 그때인데, 그때만 해도 중국의 2000년생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고요. 뭐 이번 대회 지금 이름 올리고 있는 시에커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 신진서 선수를 격침시킨 딩하오 선수, 이 선수도 2000년생이고 네. 그 외에 뭐 랴오이아너 선수가 원래는 그 2000년생 중국의 동나이대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입니다. 그 랴오이아너 선수, 뭐 리웨이칭 선수 이런 선수들이 2000년생의 기대주들입니다. 참 그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은 참 선수층이 두텁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네. 원래 중국에서 황금 세대라고 한다면 그의 앞에 이제 89년생에서 91년생 이때가 황금 세대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96년생에서 98년생이 엄청난 재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년생에 뭐 판일러, 판팅이 그리고 미이팅 선수도 96년생이고요. 네. 커제 선수 97년생이고 98년에 시에어라오 양딩신 선수가 있고요. 판일러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가 세계대 우승을 맛봤습니다. 그야말로 뭐 쏟아져 나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2000년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베일에 쌓여 있었던 면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활약하는 것을 보면 뭐 99년생에도 슈자양 선수가 있고 2000년생에 앞서 말씀드린 뭐 셰커, 랴오이아너, 딩하오 이런 선수들이 꽤 한국의 위협적인 선수들입니다. 네. 딩하오 선수가 또 신진서 구단을 꺾고 16강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좀 이번 대회 사고를 한번 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고를 당했죠. 네. 신진서 선수를 꺾고 나서 이제 16강전에서는 일본의 이치리키리오 선수에게 패하면서 일본이 기분 좋게 8강전에 한 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이 이 메이저 세계대회 8강에 이름을 올린 것도 꽤 오랜만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떠오르는 게 LG배에서
지난해 초에 결승을 치렀던 이야마 유타 구단이 네. 네, 결승까지 진격을 한 것이 있지만 일본 선수가 특히 이야마 유타 선수를 제외하면 8강이나 4강에 이름을 올린 것은 정말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 바둑계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보면 또 이번 대회에서는 유럽 선수가 중국 선수를 격침시키기도 했으니까요. 네. 확실히 이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약간 그런 이변들은 더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누군가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요. 먼 훗날에는 반드시 동양 3국에서 1인자가, 세계 1인자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그 누구보다 강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똑같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잘 활용만 한다면 세계 바둑계에서의 어떤 격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을까요? 중앙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백이에게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지금 타이밍이에요. 약간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여기를 뒀다는 것은 바로 살려서 두겠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를 남겨두고 지금 여기를 뒀기 때문에 있는 것은 중앙 자체로 뭔가 타개가 가능하다는 생각일지 중앙은 좀 견디고 있습니다. 물론 백도 있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흙이 이런 데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지켜왔을 때 다음에 이런 데 붙이는 게 아주 기분 좋은 활용이 되면서 이쪽을 쭉 뚫고 나오는 것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가면 중앙은 중앙대로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게 박정환 구단의 생각으로 보여요. 중앙은 지키지 않아도 충분히 좀 싸울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를 살면서 상대적으로 백돌도 약간 약해지는 게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네,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진행이라면 흙이 이쪽을 뚫고 쭉 나올 때도 아래쪽의 백돌도 위와 동시에 걸리게 돼서 좀 약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도 크고 싸움을 할 때도 좀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지금 하변 쪽을 박정환 구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좀 발이 빠른 느낌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좀 얇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 흙으로서는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변 사활도 저희가 아까는 좀 단순하게 읽긴 했습니다만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것이 여기를 젖히고 들여다보는 수와 그냥 들여다보는 수 이런 걸 봤었고요. 다른 방식으로 이 도를 공략한다면 이런 데 찝는 것도 최선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항상 자체로는 흙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합니다. 아까처럼 공격을 들어가도 지금처럼 찝어도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한 형태에서 이 바깥쪽이 어느 정도의 두터움을 얻을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체 내에서의 삶이 어렵다면 외부 관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하변에서 수를 냈을 때 이 자체가 완벽한 삶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데 찝어도 호구 치면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젖히는 것은 여기를 끊고 단수 쳐서 못 살아 있고요. 이쪽을 잇는다면 이 자체가 못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략 가는 것이 남아 있다면 살긴 살되 확실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백으로서는 당연히 받아두어야 하는 자리였고요. 역시 바로 움직여 가네요. 좀 더 기대면서 타겟을 들어갑니다. 저수 자체는 아래쪽 사활에 있어서는 방금 전 말씀드린 이수보다 좀 못한데요. 대신에 백이 당장 이쪽으로 이렇게 공략할 수 없다면 그때는 여길 미인 자세가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날일자에서 한 번 더 받는 것보다는 밀어놓고 한 번 더 받는 게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백이 조금만 좀 늦춘다고 하더라도 흑은 바로 좀 삶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바로 추궁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추궁을 들어가는 것은 뭐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스토리가 있어서요. 다 연관 지어지면 어떨지요. 아주 복잡한 그런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잠깐만 이렇게까지는 안 흘러가나요? 여기 느는 게 선수고 늘고 받고 여기 두고 끊고 한 칸 뛰면 여기 있고 네. 흙이 쌍립 서서 이쪽 나가는 것과 이쪽 한 칸 뛰는 거 맛보기로 해서 백도를 포위하는 뭐 이런 폭넓은 작전도 두 선수는 생각을 해야겠죠. 백이 잡으러 갈 때는 무조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백도 중앙이 완벽하지가 않군요. 네. 그것보다 오히려 백이 이렇게 붙여서 공격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만약에 흙이 이렇게 살린다면 이렇게 살릴 거라면 흙은 애초에 미는 걸로 날일자가 맞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렇게 안 살린다라고 보고 여기를 둬서 공략을 들어가면 네. 흙이 바깥쪽 탈출을 시도할 때 아까 장면에서 여기 나왔던 수로 여기를 밀어간 것이기 때문에 백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두 점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요. 네. 지금 이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선수이고 호구도 선수이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먼저 붙이고 탈출을 시도하면 그리고 여전히 이쪽의 뒷맛은 약간 남아있고요. 이 싸움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조금 더 좋은 수단을 찾아냈습니다. 자, 밀어가고 보니까 백도 응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자, 인공지능의 평가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참 두 선수가 중반전에 좀 늦추기가 어려운 바둑, 아주 어려운 바둑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여기서 공격 들어가는 것을 조금만 늦추면 바로 직부족에 빠져서 박정환 구단이 확 달려나갈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이 전투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좀 주의를 요하는 곳에서 부주의했을 때에는 바로 흙의 바둑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중앙 세 점에 완벽하게 들어가든 아래쪽이 뭐 제압당하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를 비교하면은 뭔가 강렬함의 커제 구단과 교묘한 박정환 구단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들인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커제 선수는 조금 더 한방 승부 쪽에 어울린다고 좀 봐야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강렬한 면에서는 박정환 구단보다 확실히 파괴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박정환 구단은 특히 반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영리하게 바둑을 끌어간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기풍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이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서로 늦출 수가 없는 바둑. 그런 바둑이라면 한수만 삐끗한다면 정말 바둑이 승부가 단숨에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선수들도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텐데 긴장감이 또 엄청 날 것 같아요. 뭐 두 선수의 바둑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두 선수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긴장감이 엄청날 것 같고요. 또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현장에서만 또 느낄 수 있는 그 공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특파원은 소식이 없나 봐요. 확실히 좀 바둑에서의 아쉬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현장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대국자들이 대국 전에 어떤 준비하는 모습과 대국 당시에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기나 뭐 미묘한 흐름의 변화 이런 게 기보로는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제 시청자분들께 또 바둑 팬분들께 재미있는 것을 이제 선사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또 방송에서 전달을 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기도 해요. 네. 바둑이라는 것이 결국 1대1로 싸우는 스포츠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아주 살짝 어긋나 있으면 그게 또 승패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바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삐걱대는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들이요. 뭔가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환 구단이 잘 준비했기만을 저희는 네.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에 제가 또 공부하던 시절에도 많이 봤던 위기명인 기성전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네. 기보만 보면 사실 재미를 못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현장의 분위기가 글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재미를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현장에서 대국을 지켜보면 확실히 좀 더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자들도 몰리지만 정말 오지 같은 곳에서 대국을 할 때에도 뭐 여성 바둑 팬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대국장 밖에서 뭐 5시간, 6시간을 기다린다거나 네. 이런 모습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박정환 구단도 중국의 바둑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 팬들이 박정환 구단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습, 뭐 이런 것도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대국을 끝마쳤을 때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박정환 구단이 너무 뼈아픈 패배를 당해서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채로 대국장을 나서니까 팬이 차마 이제 그 선물 전달하는 이야기를 못해서 한국의 관계자들한테 이제 박정환 구단에게 이걸 전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네. 자,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없어야죠. 네. 없어야죠. 자, 커제 구단이 붙여가는 수 선택을 했네요. 네, 역시나 그 수가 날라왔습니다. 가장 흑의 입장에서 껄끄러운 수이기도 하고요. 옆을 붙이면 안에서 살아있지만 이렇게 살 거라면 흑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흑이 여기를 젖혀서 이 장면에서도 백이 끊어준다면 이건 아까보다 훨씬 좋은 자세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 상태에서 뭐 한 번 더 이쪽을 밀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젖힐 확률이 높아 보이고 백도 쉽게 안 살려주기 위해서 늘고 공격을 들어간다면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네. 자, 그리고 이 싸움을 인공지능은 거의 5대5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흑백 간에 서로 쉽지 않은 전투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흑도 젖히고 위에서 막는 그 한 수인가요? 제 눈에는 뭐 다른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밖으로 올 때 여기를 붙여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일단 일감이고요. 물론 수익기를 해봐야죠. 이렇게 해서 잡히면 그것만큼 한심한 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잡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이런 데 붙이는 것, 붙여 끊으면 이쪽 뒷맛과 여기 나오는 뒷맛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흑이 항상 여기 느는 게 또 아래쪽으로 선수로 듣고 있고요. 그렇다면 쉽게 잡힐 형태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흑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이건 자체로 좀 많이 당했고요. 중앙 쪽에도 여기를 둘 때 안 받았기 때문에 백이 먼저 있고 전투가 시작된다면 하변에서 썩 만족스럽지 못한 형태입니다.
커제 구단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박정환 구단을 가장 까다롭게 괴롭혀가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과연 어떻게 타게 나갈까요?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다녀오는 사이에 박정환 구단이 착수를 했네요. 네, 지금 선택을 했는데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나왔고요. 이런 뜻입니다. 박정환 구단 이렇게 두면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꽤나 두터움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백이 여기를 늘고 흑이 뭐 이쪽을 단수 쳐서 탈출하는 그런 자세라고 봤을 때 살긴 살지만 백에게 두터움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먼저 잇고 싸우는 흐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지금 이 흑돌을 살리기 전에 먼저 여기를 붙여서 여기를 끊으면 백이 늘었을 때 다음에 여기 있는 수가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환격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의 세 점을 확실하게 연결을 시켜두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흑돌을 움직이기 위해 여기를 건너 붙였습니다. 이 중앙은 흑이 건너붙여가는 맥점이 남아있는 자리였네요. 건너붙이는 수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이 있는 것도 피하게 되고 흑 세 점을 연결시킬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노릴 때에도 일단 흑 세 점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좀 더 유리하게 싸움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이 중앙을 선수로 연결을 해둘 수 있다는 것은 꽤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네, 자체적으로는 맥점이긴 한데요. 대신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초반부터 노릴 수 있었던 이런 데 나와 끊는 것, 그리고 아직 완벽하지 않아 보였던 백의 이 형태들, 열붐, 이런 게 다 사라지는 수가 바로 이 수이기도 합니다. 일장에 일단이 있고요. 네. 이것을 일장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의 약점과 여기서의 삶을 제대로 잘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거의 필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고 늘고요. 그 다음에 흑이 설마 바로 여기를 노리진 못하겠죠. 예. 여기를 둬서 살고 나오고 붙여서 살리고 이런 진행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쪽 저쪽 다 살리기만 하면 그래도 흑이 집이 많습니다. 중앙 쪽에 여기 있는 것도 미리 커버를 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살리기만 하면 집으로는 네.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인공지능은 저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애초에 이 교환이 없어도 백이 있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은 싸움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좀 악수라고 보는 건가요? 네. 자체로는 흑이 이쪽 부분을 받을 때 이렇게 건너붙여서 받진 않습니다. 차라리 후수가 되더라도 딴에서 받고 그 이후에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을 건너붙여서 괜히 이제 굳혀주었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인공지능 그래프가 아까보다는 흑 쪽에서 백 쪽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인간에게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세 자체는 약간 아까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대국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분명 다를 겁니다. 박정환 구단의 지금 작전이 잘 통해야 할 텐데요. 자, 앞서 이야기를 했던 대로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신중히 두어 나가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 6대4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반전에 한 8대2, 9대1까지 갔을 때에는 후반전은 아무래도 박정환 구단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9대1을 찍으면 그것은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커제 구단이 9대1 찍으면 물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올 초에 있었던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박정환 구단이 한 1대9 정도를 뒤집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후반전에서는 확실히 박정환 구단의 끝내기 실력이 좀 더 믿음이 갑니다. 물론 이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당시 그 바둑이 정말 많은 바둑 팬분들의 뇌리에 남아있긴 할 것 같은데요. 이 평소 커제 구단의 후반전도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건가요? 네, 커제 구단이 끝내기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사들과의 대국에서 종종 끝내기에서 흔들리는 모습, 아니면 A와 B 중에 A가 확실히 큰데 약간의 선택 미스를 하는 모습, 이런 거는 몇 차례 초일류치고는 그래도 몇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있어서는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정밀함을 갖고 있습니다. 중반에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지만 후반에는 종종 미스가 있는 것은 커제 구단의 앞선 1인자였던 구리 구단이 또 보여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창하오 구단 같은 경우도 네. 후반전이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선수는 아니었고요. 어떤 중국 바둑의 특징일 수 반대로 한국 선수들의 약점이라면 대대로 좀 초반에 중국 선수에게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또 종반이 완벽했고요. 지금 손을 뺐어요. 커제 구단이 정말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크긴 한데요. 그래도 손을 빼나요? 엄청나게 크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백이 애초 형태에서 한번 받은 겁니다. 여기도 꽤 좋은 자리여서요. 여기를 둬서 이렇게 있게 만드는 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과연 어떨지요. 더 재밌는 것은 인공지능 그래프가 어떻게 저렇게 일치할 수가 있죠? 그러게요. 같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평가가 다르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4개의 인공지능이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별로 여기 손 뺀 수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네요. 네. 역시 이쪽을 계속해서 받는 쪽을 좀 더 선호했나 봅니다. 결국 커제 구단이 하변 쪽을 한 번 더 가일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박정환 구단의 의도였거든요. 커제 구단이 여기 지킨 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흙이 여기를 젖혀서 살린다면 지금 백이 제압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언뜻 봐도 거의 30집에 육박하는 큰 자리이고요. 그리고 애초 형태에서 그냥 여기를 백이 받은 것보다는 흙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여기 지키는 것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지만 중앙 쪽 부분에서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흙이 중앙을 뻗어간다면 이 상중앙 쪽 백돌은 이 안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잡히는 돌 같지는 않습니다. 흙이 최대한으로 공격을 들어간다면 이렇게 네. 하고 나서 이을 때 여기 마늘몬을 두고 쌍립 서면 이런데 한 칸 띄어서 공격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로 나오다 보면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여기 붙이는 걸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눈목자 사이가 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결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네.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잡으러 가고 싶을까요? 좀 저만 평소에 그런 건가요? 화가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요. 획으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늘어가는 한 수일까요? 지금은 거의 늘어가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여기 끊는 게 안 되면 늘어가야 되고요. 근데 끊는 것은 여기를 백이 돌파하는 순간에 백이 여기 한 점을 이으면서 여기 약점을 지키는 게 너무 통렬하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갔을 때는 정말 거의 백도를 다 잡을 수 있어야만 거기를 끊어가는 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 딱 봐도 잡을 수는 없고요. 잡을 수 없다면 흙이 이상합니다. 거의 늘고
잊고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처리가 좀 어렵네요. 음,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는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그 공격이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통하지 않더라도 흑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 쪽에 모양을 쌓고 뭐 지켜서 집으로 대항할지 아니면 지금 인공지능 추천 수법을 보면 여기서 붙이는 수를 추천하고 있거든요. 한 발 더 가나요? 붙여서 잊는다면 이 자체로 좀 더 좋은 자세를 만들었고요. 공격 가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자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붙일 때 백이 젖혀서 반발을 하면 거의 여기 젖히는 수를 두겠죠. 그때는 이쪽으로 뚫어서 3점의 가치를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면 또 흑도 지키고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도 지키고 상단의 103점도 잡은 꼴이 되니까요. 네, 좀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일단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교환이었고요. 이 이후의 처리가 좀 궁금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여기 붙이는 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인공지능이 붙이는 수를 추천을 했다는 건 그냥 찔러가는 정도로는 좀 불만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실속 있는 선택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전체를 공격을 가봤자 지금 잡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수 자체가 뭐 실속 있는 건 아니라서요. 붙여갔습니다. 역시 뭐 한국의 원투펀치 박정환 구단 답습니다. 백으로서도 세 점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있는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흑이 뒤로 늘어도 이 자체가 아까 마늘모보다는 좀 좋아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강력한 공격을 본다면 그건 좀 수익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둘 때 뭐 이런 데를 한 칸 띄고 다 둘러친 다음에 전체를 공격 가는 이런 진행이라면 여기를 뚫어도 거의 뭐 뒤로 맞고 잡으러 가는 이런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런 진행이라면 흑도 백도 떨리는데 저라면 제가 흑이라면 못 뚫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런 대만 사활 승부가 된다면 뭐 흑백 모두 떨리겠죠. 네. 일단 붙이는 선택은 좋았습니다. 자, 이제는 커즈 구단이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자, 과연 연결을 할지 아니면 젖혀서 물러두는 쪽을 선택을 할지요. 두 선수 확실히 용호상박이네요. 초반에 박정환 구단이 제압을 하고 중반에 다시 커제 구단이 좀 힘을 냈다가 지금 몇 수 사이에는 다시 박정환 구단이 좀 힘을 내고 있고요. 두 선수의 바둑을 보고 있으면 이런 게 라이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네. 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뒤로 물러서는 선택을 하기도 참 싫을 것 같아요. 일단 모양적으로 저 붙이는 수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발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반발했을 때에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에서 실속이 꽤 흑 쪽으로 넘어가니까요. 지금 장면에서 끊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이것은 위쪽의 형태와 맞물려서 이 상황에서 이 3점을 살리면 여기가 돌파당하면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뭐 넘어갈 수도 없고요. 이렇게 찝는 것도 이어서 넘어가봤자 백이 계속 공략 갈 수 있는 자세라서요. 이렇게 된다면 흑이 망했습니다. 이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이쪽이 남아있고 중앙 쪽도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뭐 당연히 두 선수가 이 정도는 쉽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둔다면
박주환보다 뚫을 테고요. 이렇게 되고 거의 여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형태라면 확실히 흙이 좀 포인트를 올렸다는 느낌이 드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있는 것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칸 띄는 공격은 제가 흙이라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깥쪽이 워낙 불안한 형태가 많아서요. 뭐 찔러두기 전에 먼저 여기를 나가도 맞고 뭐 이런 싸움으로 펼쳐져도 이 세 점을 온전히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만큼 백의 벽이 가까이 있죠. 흙도 꽤 떨리는 전투라서요.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쫓아가 보면 느는 선택을 해서 그냥 마늘목을 갔을 때보다는 이 교환이 득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백이 바깥쪽을 탈출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앞선 모양에 비해서는 백의 형태가 좀 무너진 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여기 끊어지진 않는데요. 대신에 흙이 자세들이 좀 더 두텁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형태라면 마음 놓고 좌측에 기대면서 계속 백도를 공략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커제 구단 쉽게 착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붙이는 저 자리가 참 빛나 보이네요. 네. 그래도 백이 방금 전보단 좀 더 좋은 행만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가 선수인데 방금 전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뛰었다면 어차피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끊어지진 않네요. 아니면 여차하면 이 교환도 아끼고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뭐 흙이 여기를 지키면 백이 이런 데를 나와서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진행보다는 좀 더 백이 좋은 자세로 중앙 쪽 탈출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흙이 여기 붙인 수로 인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백을 눌러가는 자세는 괜찮습니다. 백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연결을 할 수도 있겠고요. 뒤로 젖혀서 받아둘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기질상은 반발을 하는 게 커제 구단 다운 바둑이긴 한데요. 네. 자, 뒤로 젖혀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좀 득점을 했다고 봐야겠어요. 네, 중앙 접전에서는 잘 됐습니다. 커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의 이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인 수에 대해서 손 뺀 판단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박정환 구단이 다시 유리함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부터의 승부입니다. 중앙을 먼저 찔러갑니다. 찔러갔다는 것은 뭔가 이을 생각이 없네요. 여기 약점을 받을 거라면 그냥 받지 여기를 찔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어갔을 때 과연 어떤 수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한 점을 아예 살리고 나오는 선택입니다. 여기를 그냥 단수 치고 이렇게 받으면 이 두 점 자체도 가볍고 흙이 잡았을 때도 모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늘모로 나오고 흙이 받는다면 그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가더라도
흙의 형태를 좀 더 무겁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요. 그리고 흙이 이 백 두 점을 제압하는 자세도 꽤나 껄끄럽습니다. 잡는 형태가 쉽게 나오질 않나요? 네, 한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역시 커제 구단이 쉽게 처리하지를 않네요. 네, 쉽게 해주질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렇게 나올 생각이라면 여기 단수 치지 않은 것도 일리가 있죠. 여기를 단수 교환했을 때에는 흙이 이런데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되게 뒤로 받고 이렇게 느는 자세가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늘어서 그때에는 백이 이쪽 단수가 아니라 이쪽 끊는 것을 노리게 됩니다. 중앙 쪽으로 뭐 이런 데라던가 선수로 활용 듣는 곳이 좀 더 많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입구자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백이 좀 연결을 한다면 그 이후 흙의 처리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커제 구단 특유의 어떤 반발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하나 몸집을 불려놨기 때문에 단수치고 이어서 흑에게 중앙 받는 것을 강요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진행 예상이 되고요. 여기 붙인 수부터의 흐름은 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백이 아예 이 중앙을 봉쇄가 가능하다면요. 혹시 그런 반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쪽 부분으로요. 여기 젖혀서요. 네, 뭐 그런 부분이 먼저 봉쇄가 가능하다면 네. 혹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젖히는 수는 일단 두 가지에서 약간 위험성을 내포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기 끊었을 때 중앙에 있는 흑도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지 이걸 봐야 되고요. 제가 네. 볼 때 쉽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음,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흑이 먼저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하고 그러고도 재차 이 흑도를 추격해서 이 백돌과의 수상전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간다는 게 말처럼 쉬워 보이진 않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를 두면 흑이 여기를 두고 먼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끊었을 때 재차 이쪽으로 두는 게 있어서 여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가 재차 여기를 잇고 싸우면 여기가 돌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따내져 있는 네. 형태고요. 이렇게 싸우는 자세라면 백이 탈출하고 흑이 호구치고 뭔가 흑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약점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이 여기를 움직인 게 뭐 꽤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수법이긴 합니다만 흑이 그래도 지금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백이 정말 너무나도 두기 싫은 이 공배 연결을 한 번은 가야 한다면 그때는 중앙전 싸움에서 박정환 구단이 충분히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단수는 끝까지 아껴두네요. 지금도 아깝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있는 순간 이 한 점도 약간 가벼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단수 치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끝까지 아끼고 있습니다. 어, 뭐 기세 싸움이네요. 자, 백이 그 자리 활용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박정환 구단이 반대로 두어갔습니다. 백은 일부러 아끼고 있었고 흑은 굳이 지금 안 둬도 되는데 지금 뒀습니다. 이건 서로 뭐 생각이 좀 충돌을 하고 있네요.
백이 한 번 더 밀어가면 흑은 이것까지도 받아두나요? 여기를 계속 받아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당해도 젖혀서 오히려 재차 여기 끊는 것을 나중에 약점으로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아래쪽을 처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흑이 이 상변에 103점을 삼키고 보니까 이쪽 집 형태도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네. 하변에 백이 뭐 큰 지입을 형성하긴 했지만 이쪽에서는 백이 아주 괴로운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승부의 균형추가 아직 어느 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11대 10으로 정말 한 발짝 앞서고 있고요. 최근 두 번의 대결에서는 허재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대결 모두 100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네. 혹시 두 선수의 대결은 지금까지는 100번의 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수가 인공지능이 추천하고 있던 수법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였나요? 네, 그 자리가 인공지능 추천 수법이었는데 그 자리를 두니까 특히나 오늘 어려운 장면에서 두 대국자가 인공지능 추천 수법을 좀 많이 이렇게 따라갔나 봅니다. 네. 인터넷 해설을 하던 중국 기사가 감탄을 하면서 또 맞췄다는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박정환 선수만 맞추면 좋겠는데요. 네. 그만큼 양 선수가 뭐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이니까요. 역시 두 선수의 대결은 뭐 언제 보아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두는 당사자들은 좀 괴로울까요? 뭐 썩 반기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이 추천했다는 그 수법을 허재 선수가 정확히 들고 나왔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중앙은 너무 어려운데요. 백이 먼저 이쪽을 두더라도 핵막 안 보였지만 흑이 먼저 둬도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렇게 좀 한눈을 파는 듯한 이런 수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이 부분을 흑이 먼저 두었을 때 별다른 핵마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늘었던 거고요. 네. 커제 구단은 백이 손을 빼도 여기가 그냥 봉쇄는 안 당한다고 판단하고 다른 곳에 틀어 막으러 갔습니다. 아까 백돌이 여기에 있기 전에는 흑이 이렇게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제격이었지만 지금 백돌이 여기에 있어서 이수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나가면서 이 두 점이 따먹힘 당하면 그래도 뒀어요? 이건 돌파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설마 지금 네. 연결을 생각을 하나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있고 여기를 이으면 이 네. 단수를 안 받고 틀어 막아서 이 자세를 만들면 끊을 때 쭉쭉 밀고 나와서 이거는 흑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백돌 전체를 다 잡을 수 있고요. 네. 박정환 구단 이 그림 보고 있군요. 네, 지금 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고 백이 여기를 나간다면 단수 쳐서 이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결국 그럼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고 아까는 여기를 백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나갔다가는 이거는 흑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여기 한 칸 뛰면서 싸움을 이어가면 이건 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있고 나가고 여기까지는 필연일 것 같고요. 나가고 나서 여기를 끊으면 좀 더 어려운 건 백이 여기를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수법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거 가능할까요? 여기서 여기를 틀어막고 이제 4점을 먼저 제압하고 흑이 여기를 받으라는 거죠. 네.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하나 단수를 당하고 끊었을 때 이게 과연 누가 잡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흑이 잡혔습니다. 지금 수수는 길지만 두 대국자가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면 흑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수상전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쌍방 최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 상황에서 여기 끊고 이때 백은 하나 나가고 나서 여길 나가고 흑은 여길 막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가만히 나가고 그 다음에 흑은 이쪽과 이쪽 나오는 걸 맛보기로 보게 됩니다. 그럼 백은 이제 여기를 지키고 흑은 다시 여기를 살려 나와서 싸우는 두 대국자가 이 그림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진행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괜찮은 싸움인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전투가 시작이 됐고 서로 엮인 데가 너무 많아서요. 네. 한눈에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박정환 구단이 정말 과감한 선택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백도목 그 자리는 놓칠 수가 없고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싸움이 될까요? 안 된다고 봤네요. 자, 박정환 구단 돌파하는 선택입니다. 네. 방금 전에 여기를 잇는 선택이 안 된다면 괜히 이었다가 여기를 백을 나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형태였죠. 그럼 끊고 이 싸움입니다. 거의 필연으로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나가거나 단수 치거나 그러고 나서 여길 나가고 백은 이쪽을 밀고 이 싸움을 흑이 잘 안 된다고 판단했네요.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은 중앙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금 끊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락 되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중앙접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좀 손해봤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판단은 하나는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 중앙 쪽으로 먼저 건드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여기 있는 싸움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지가 궁금한데요. 이 두 점을 쉽게 포기하니까 그래프가 백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은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기는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이 부분에서 비교적 쉽게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형세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지금의 형세 어떨까요? 그렇네요. 지금 그냥 한눈에 단순하게 개가를 해보면 흙집이 많아 보입니다. 박정환 구단도 지금 나쁘다고 볼 것 같지 않은데요. 확정가가 좀 많은가요? 네, 일단 확정가는 그렇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일단 백집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여기는 개가를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개가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한 번 더 가일수가 필요하죠. 10집, 28, 30, 35, 36, 37, 40. 여기까지 집으로 다 쳤을 때 한 41집 정도 됩니다. 42, 44, 46, 50, 53집에 57. 백집은 57집이 두텁습니다. 흑은 2, 4, 6, 7. 여기 나중에 이렇게 두면 다 놓고 따내야 되는 자리이고요. 5집에 하나 따냈으니까 7집에 8, 10, 20,
여기까지 55집이고요. 56, 57, 58, 59, 60. 오, 예, 여기까지 이 두 군데만 합쳐서 60집이니까요. 그 상태에서 이 세 점을 제압했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여기가 12집이 납니다. 그러면은 72집. 지금 집으로만 보면 한 15집 정도 반면으로 앞서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현재 형세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이 두터운 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지우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제커제 선수와 박정환 선수, 자, 두 선수의 대결 본격적으로 종반전에 돌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